자, 오늘 306조 양도소득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책을 어디에 먼저 보시냐면은 저쪽 뒤쪽 파트 쪽에서 소득세 쪽을 좀 먼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들어가기 전에 450쪽에 보시면요. 450쪽 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했어요? 부동산 임대소득 했어요? 양도세가 맞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306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들어가는 양도소득세 최소 5문제에서 6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 양도소득세인데, 자, 우리 거기 의 보시죠, 한번. 자,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누가 여러분? 개인이.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소득세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개인한테만 부과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은 언제죠, 여러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몇 년? 1년. 1년 동안 일정한 자산은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부동산 등을 포함으로써 여러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죠. 자, 우리 세법에서 말한 소득은 총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거다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겁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를 공부할 때는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 이 그림을 꼭 떠올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취득할 당시 가격이 얼마였냐? 3억 원에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유하다가 이제 뭐 했죠, 여러분? 양도를 했죠. 자, 양도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5억 원이 돼요. 그럼 얼마 주고 사서? 3억 원에 취득해서 얼마 팔았다는 얘기 여러분? 5억 원에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얼마냐는 얘기죠. 이때는 양도가, 내가 부동산을 양도해서 받은 대가는 얼마고? 5억. 이걸 얻기 위해서 들어간 돈 얼마? 필요경비 3억. 요걸 뺀 거죠. 5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금액. 요게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차익이죠. 요 양도차가 얼마, 여러분? 2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인 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항상 뭐를 전제하는 거죠? 양도차익을 전제하는 거죠. 이익이 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5억 원에 양도했는데 나는 당초 5억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 5억 원에 취득해서 5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얼마가 돼?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과세해야 되는 소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도 이거는 괜찮죠, 여러분? 나는 6억 원에 취득해갖고 얼마 팔았어? 5억 원에 팔았어. 그럼 오히려 나는 뭐가 발생했죠? 손실, 양도차손, 손실이 발생한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뭐를? 차익을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소득으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다.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는 뭐를 전제로 한다고요? 양도차익을 전제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뭘 팔아갖고 남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남은 게 없으면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소득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손실 보면 되는 거죠? 잘했어. 그래서 세금 내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어렵지 않아요. 307쪽 갑시다. 과세권자 보시죠. 자, 항상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국세는 밑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밑줄 맞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그 적어요. 모든 국세죠. 즉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에 따라서 취득세일 때는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 그 다음에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모든 지방세일 때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가 있는데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이시 없이 항상 어디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잊지 마시고요. 이때 납세지는 어디냐는 얘기죠. 어디다가 여러분? 밑줄 양도자 주소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어려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자, 양도 물건의 소재지와 양도한 물건의 소재지와 그 양도한 사람, 즉 양도자의 주소지가
주소지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뭐하다? 다르다. 그러면 이때 어디를 납세지로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럼 국세는 어디로 가라고 여러분? 주소지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납세는 어디가 되는가? 양도자 주소지. 자, 만약에 지방세 납세지 물어보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럴 때는 소재지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세는 어디로 가라고요? 주소지로 가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어디로 가세요? 부동산에 소재지로 가세요. 이런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세세한 차이. 이런 거 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잠깐 보죠. 여기 별표 하나, 요게 또 가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납세 의무자. 나오면 여러분 이거는 출전이요.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맞으라고. 그러면 이때 소득세는 항상 누구를 전제하라고 했죠, 여러분?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렇죠? 그죠?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다. 그럼 뭐가 보되는 거죠, 여러분? 법인세. 그래서 항상 소득세는 누구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개인을 전제로 한 거죠. 이때 소득세법상 개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와 거주자와 뭐로 비거주자 이렇게 두 개의 개인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정의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시험에는 안 물어봐요. 정의는 안 물어봐. 그 대신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책을 보시면 거주자라면 어디에? 국내에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돼. 두 개. 첫째 뭐죠? 밑줄 주소 하나. 주소 밑줄 하나. 다시 밑줄 들어갈게요. 1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의 거소.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어디에? 국내에. 다시 한번 국내에 뭐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소가 없다 하더라도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 뭐예요, 여러분? 거소.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 국내. 그러면 그를 뭐라 그런다? 거주자.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뭐라 한다, 여러분? 비거주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시험에서는 거주자가 뭐예요? 비거주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그러면 거주자일 때와 비거주자일 때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이때 우리 소득세법은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 어디에서 발생한 것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누구는? 거주자는 어디서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론이고 어디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세 의무가 있다 그 얘기죠. 반면에 누구는? 비거주자는 이 파란 건 여기 갖다 버리네.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다. 요게 차이점이다는 얘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결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이 있이 없이 다 과세하는 거죠. 무슨 주의? 속지주의.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발생한 거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 자가 거주자냐 비거주냐 관계있이 없이. 그 다음에 누구는?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어디서? 국외에서 발생한 것에서도 과세하겠다. 이거는 무슨 주의죠, 여러분?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국내외 묻지 않고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요거죠, 뭐. 예. 그럼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자, 비거주자 차이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해? 국외,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여기. 국내 거는 다 과세하는 거니까 차이가 없고, 요것만 차이가 있죠. 국외는 누구만 납세의무가 있고, 거주자만, 비거주자는 납세의무 없죠. 그러면 최근에 마지막에 요게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은 이 비거주자 갖고 물었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납세의무 있다. 맞아, 틀려? 맞죠? 비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납세의무 있다. 맞아, 틀려? 틀렸다.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 답은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뭘 더 해야 되냐? 이때 요 국외소득은요. 국외소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국외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에 미국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었죠. US 랜드. 모모랜드 아니야. 자, 그래서 미국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서 요거를 9월 말까지 미국 부동산을 뭐 하다가 임대하다가 뭐 했다 여러분? 양도하였다 봅시다. 미국에 제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토지를 뭐 하다가 임대하다가 뭐 했다고요? 양도. 그럼 임대로 인한 소득에서 뭐가 부과되고 임대로 인한 무슨 소득이 부과되고 종합소득세. 양도는 당연히 양도소득세죠. 그러면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문제를 보면은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누가 납세를 부담하느냐? 거주자 중에서도 어떤 거주자냐? 모든 거주자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모든. 그런데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거기 책에 써져 있죠? 책을 보세요. 모든이 아니라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 이게 포인트죠. 5년 이상을 어디에 국내에 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요게 차이점이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시 다 시험에 나왔어요. 어디까지 나왔냐 봤더니 이렇게까지 나왔네.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건 요것만 아직 안 나왔어요. 이해하셨어요? 시험에 안 나온 거 아직 뭐만 한다고? 종합소득. 국외 자산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다. 다른 건 다 나왔다고 이미. 가장 많이 나온 게 요거예요. 국외 자산의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요. 그러면 국내에 주소를 둔 지 5년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납세의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러분은 국내 주소 둔 지 5년 지났어? 5년만 지났냐? 스케 뒤에 공이 붙는다. 이런.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계시면서 국내에 계시면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 등의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그때는 몇 년 이상 있었으면 국내에 5년 이상이면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죄송합니다. 5년 이상 과세를 하고. 자, 저는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어. 국내에 들어왔어. 외국에 나갔다 들어왔어. 그래서 들어온 지 아직 몇 년이 안 됐으면 5년이 안 됐으면 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아도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외국에 있다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부동산 팔 때 양도소득세 내기 싫으면 몇 년 전에 팔아라. 몇 년 이내에 팔아라. 5년 이내에 팔아라. 들어온 지 5년이 뭐 한다며? 지난 다음에 팔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국내에 계신 지 이미 몇 년 지났기 때문에 50년 지났기 때문에 납세의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낼게요. 나왔어요. 이건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안 나온 거 국외 자산 무슨 소득? 종합소득. 그럼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국외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인데 어떤 거주자야? 모든 거주자. 얘는 모든 거주자. 주소 5년 이거 묻지 않죠. 근데 뭐는 양도세는 물어 안 물어? 물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5년이 지났어야 돼, 안 지났어야 돼? 지났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차이점 꼭 잡으시고요. 나오면 맞춰야 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2번. 자, 밑줄.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공유재산이죠. 자, 이러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 경우는 해당 자산을, 자, 밑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 밑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 되는 거죠. 즉,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미국에 있는 토지를 팔았어.
이 토지를 팔아가 그 양도차익이 얼마 나왔나 봤더니 여러분, 양도차익이 5억 원이 나왔대. 인데 이 양도차익 5억 원을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뭐 하고 있었어? 공동 소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토지였다 그 얘기야.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냐 얘기죠. 내가 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얼마가 되겠다고요, 여러분? 5. 근데 이 양도자가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란 얘기야. 그럼 양도세 누가 내야 되냐? 지분이 가장 큰 갑이 내는가? 각자가 내는가? 각자가 낸다고, 각자가. 그래서 이때 양도소득세는 앞세는 요 양도차익 5억 원을 각자의 뭘로? 지분으로 안분하는 거죠. 뭐. 그래서 5억 원에 60% 얼마? 3억 원을 누구 거로 보는 거고? 갑의 양도로 인한 차익으로 보는 거고, 5억 원에 40% 얼마? 2억 원은 누구 거로 보는 거야? 을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누가 내는 얘기야? 갑, 을, 각자가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이란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경우는 해당 자산을 뭐한 사람?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각자가 뭐 내라? 소득세 내는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의 명의로 양도했을 때와 두 사람의 명의로 양도했을 때 어디가 세부담이 적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동소유가 유리해. 한 사람의 명의보다는 두 사람 이상의 명의가 더 세금이 줄어들어. 최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을 더 받게 돼. 한 사람의 명의로 양도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 받아? 250인데 두 사람의 명의라면 각자 얼마씩 받아? 250, 252. 그래서 어쨌거나 단독 명의보다 뭐가?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하다. 세금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해갖고 자기 명의로 되는 걸 내 명의로도 주시오. 이걸 얘기해놓고 명의 달라고 해야 주지.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갖고 명의 줘, 명의 줘. 그러면 아저씨는 정리할 때가 됐구나. 빠이빠이 하자.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갑시다. 자, 우리 집 아저씨, 고생하신 아저씨, 이번에 가갖고 명의 넘겨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어떻게 넘겨받아야 돼? 빨리? 명의를 받을지도 몰라. 자, 아저씨가, 자기 올해 결혼기념 40% 지분 갖고 가. 그러면 어떻게? 줘도 못 갖고 가는 거죠? 어떻게 갖고 갈 거야? 그냥 갖고 가면 되는 거야? 아니, 아저씨 명의로 되는 부동산 40%를 내 명의로 옮겨오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돼? 증여 계약을 해야죠, 증여. 무슨 형태로? 지분 이전. 받아봤어야지, 이런. 한 번도 안 받아봤어? 자, 그러면 여러분, 결혼 기념일 때 10주년, 20주년 때는 꽃 받는 거 아니야? 뭐 받는 거? 기분 받는 거. 얼마까지? 부부지간이 얼마까지? 응? 6억. 알아들었잖아. 부부지간 증여 때는 얼마까지?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한번 6억을 공제받으면 10년 이내 증여에서는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없다. 그래서 증여는 몇 년 주기 토울로 받으라? 10년 주기 토울로 받는 거야. 10년 주기. 그 10주년, 20주년, 30주년마다 얼마씩 넘겨받아? 6억씩 넘겨받는 거야. 6억씩. 이해하셨어요? 그 정도 줄 수 있는 아저씨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나만 불쌍한 줄 알았더니 다 안 그렇구만. 다 불쌍해. 자, 요거 보시고요. 우리 308조 과세 대상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어떤 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 출전에 이거 문제 내면은 출전에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보고 맞으라고 내는 거야. 맞으라고. 틀리라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양도소득세 몇 문제 내는데 5문제에서 6문제인데 그래 하나는 맞춰라 인간아 하고 주는 게 이거야. 그래도 또 꿋꿋하게 틀린 분들 계세요. 나는 싫어. 그래서 이건 출전이 왜 내는 거다고? 맞으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내는 문제다. 서비스 차원에서. 자, 그러면 과세 대상은 크게 여러분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세 가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뭐와 부동산 등가. 또 뭐죠, 여러분? 주식 등가. 또 뭐죠? 파생상품. 네. 그래서 제가 4일은 이 부동산 세법을 강의를 하고요. 2일 정도는 모 증권방송에서 이쪽 증권금융 쪽을 강의합니다. 방송 강의를. 그래갖고 이틀은 여기 가서 주식하고 파생상품 또는 뭐 신용분석사 회계학이라든지 이쪽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4일은 이쪽 중개사 학원에 와서 뭐 얘기하는가? 부동산.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공인중개사 학원에 와서는 뭐만 보라? 부동산만 보시고요. 얘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이 시험에 보기지문으로 나오지도 않겠지만 설사 주식이나 파생상품이 보기지문에 나왔다더라도 뭐는 아니다? 답은 아니다. 답은 어디서 찾아라? 부동산 등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틀은 저쪽 가서 뭘 하냐면 여러분은 뭐만 보냐? 그쪽 가서는 주식과 파생상품 보시고 이거는 볼 필요 없다 그래요. X죠 거기는. 자, 그럼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부동산 보이셔야죠. 왜? 왜? 이게 중개 대상이잖아. 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 대상이 부동산 등이잖아. 공인중개사 주식 중개해?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춘다? 부동산에다 초점 맞추겠죠. 그러면 부동산 등은 다시 실물 자산이 뭐하고 여러분? 부동산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뭐죠 여러분?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야. 그 다음에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주식과 파생상품이 아니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 뭐라 하냐? 기타 자산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목적물인 부동산 등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과 무형 자산인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이것저것도 아니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뭐 기타 자산 몇 가지로? 세 가지. 그래서 시험은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부동산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뭐야?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따로 정리할 게 없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뭐죠?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뭐야, 여러분? 건물이죠. 끝이야, 이건. 그러니까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거나 건물이기만 하면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리면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고 다 과세한다니까?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제가 여러분 건물을 양도했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야. 과세해 안 해? 해. 무조건 우리 세법은 법률상 형식적 요건에 불비는 묻지 않는다니까. 자, 제가 토지를 양도했어요, 여러분. 뭘 양도했어요? 토지를 양도했는데 얘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지적 공부에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했대.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대 과세해 안 해? 한다고. 우리 무조건 실질이 모이기만 하면 토지와 건물이면 다 과세하는 거야. 됐어요, 여러분? 네, 끝이야. 그래서 얘는 시비 걸 게 없어. 그냥 다 하니까. 이제 뭐만 보는가? 권리 보셔야죠. 요거는 잘 보셔야죠. 자, 전제 조건이 있죠, 여러분. 주의할 거는 권리. 모든 권리야? 아니잖아. 뭐라 써져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만이죠. 자꾸 여러분 이걸 놓쳐. 다시 한번 권리인데 앞에 뭐라 써져서 부동산에 관한 이라고 됐잖아.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성이 있는 권리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이 없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를 들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특허권. 얘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 없죠. 광어권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어업권 과세 대상이 아니야. 이런 거. 이러한 특허권, 광어권, 어업권 이렇게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이러한 무체재산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취득세 죄송합니다. 광어권, 어업권 어디서 봤었죠? 얘들 뭐는 과세 대상이죠?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죠. 에이, 내가 먼저 얘기해버렸네.
그래서 광업권과 어권은 모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뭘 잘 벌어서 광어 잘 보라고 그랬죠? 광어요 아니요?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요. 광어권과 어권은 모는 과세 대상이지만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등이나 단순한 특정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법률상 독점적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도대체 과세가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를 말하냐?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죠? 대표적인 용익물권, 사유용 수익에 관한 권리죠. 사유용 수익.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시는 권리? 사용, 수익하시는 권리.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 그럼 민법상 용익물권은 몇 가지야?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 지상권과 전세권만이죠. 야, 이런 것만 나오면 여러분 세법 100점 맞을까 봐 걱정도 해야 돼. 그러나 이게 아마 마지막이야, 이렇게 쉬운 거는. 주의할 거는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뭐 하나 빠졌네? 그렇죠. 지역권이 빠졌죠. 지역권.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아니다. 그럼 왜 지역권은 과세를 안 하느냐? 이는 민법에서 양도성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 즉 요역지와는 분리하여 다른 권리 목적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민법에서 양도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죠. 뭐 세법, 민법, 학계론, 공법 구분 없이 그냥 줄줄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세법만 안 하는 건 아니야. 다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자 민법상 용익물권 몇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만이고? 지상권과 전세권만이고 뭐는?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 있죠. 채권이 바로 뭐죠? 부동산 임차권이죠. 부동산 임차권이다. 얘는 물권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채권이죠. 물권, 채권 여러분 뭐 민법을 통해서 다 비우셨죠? 뭐 민법 하면 여러분 주정 과목 아니야? 철철 넘치죠, 점수가. 맨날 그거 하잖아. 자, 그래서 이때 이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 주의할 거는 얘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적어놓으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이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 여부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물론 등기 여부에 따라서 민법상 권리 효력은 같아 달라? 다르죠. 근데 그건 어디서 하시고? 민법에서 잘하라고. 민법에서. 민법 조금 더 들은 거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갖고 민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잘하라고 거기서나 민법에서나. 하지도 못해 여기가.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다 과세를 해. 이게 주의사항이야. 그런데 뭐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를 확인하셔서? 등기 여부를 확인하셔서, 그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양도세 과세하고 안 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라는 거죠. 그럼 출제는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출제원이 등기된 거를 물어봤는지 등기를 하지 않은 걸 물어봤는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결국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뭐를 보고 판단하라고요? 등기 여부를 보고 판단하라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번만 눈길 주면 돼. 그 눈길 한 번은 안 주냐 그래? 그래서 등기됐다? 그럼 과세한다. 등기 안 했다? 과세 안 한다. 끝.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뭐는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다 과세한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자,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건 요것밖에 없어. 시험에, 이거는 이미 옛날 여러분 초창기 때부터, 1회 때부터 나왔던가, 1회 때부터. 공인중개사 1회 때부터 나왔던가. 다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거 찾으셔야 놓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나왔죠. 아직 안 나온 건 뭐다, 여러분? 등기 여부, 불문, 지상권, 전세권 확인. 지역권이 마지막으로 나왔어, 지역권이. 마지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은 뭐였다고, 여러분? 지역권. 그 당시는 얘가 아직 안 나왔다. 요거 체킹하라 그랬어, 요거. 그랬더니 요놈이 그대로 시험에 답으로 요구한 거죠. 노출됐어, 안 됐어, 이제? 됐어. 그럼 이제 아직 안 나온 거 뭐밖에 없다고? 지상권, 전세권, 요것밖에 없다. 뭐가 안 나왔다고? 등기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는 것밖에 없다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시험에 나올 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하고 이미 나왔거나 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 전략을 취해야 되죠. 그래야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사용 수익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이죠.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도 양도세 과세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차이점은 뭐냐면 얘들은 실무에서 안 일어나. 사용 수익에 관한 양도는 일어나질 않아요. 실무에서 안 일어납니다. 그냥 민법에서 재산권에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실무에서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는 거 뭐가 일어나냐? 얘가 일어나요, 얘가. 이거는 비일비재하죠. 여러분이 특히 돈 벌려면 여기서 종사하는 수밖에 없어. 뭐 딱지. 그래서 요 소유권의 대표인 것이 바로 건물이 완성이 될 때,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당첨권, 분양권, 당첨권, 분양권. 자, 이거와 엄격하게 구별할 게 뭐죠,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뭐,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이거 양도하면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하고 안 하고? 하고. 소위 뭐 팔았다고 그래, 이거를? 딱지 팔았다 했잖아, 딱지. 뭘 받고 팔았어? 피 받고 팔았죠. 그럼 피가 바로 뭐가 되는가?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도한 사람한테는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주권을 미등기 전매한 사람한테 양도세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뭐에 대해서? 피가 뭐가 되는 거야? 피가 뭐가 된다고? 양도 차익이 된다고. 피 받고 팔았다고. 그러면 그걸 피를 우리는 뭐로 봐서? 양도 차익으로 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양도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야. 근데 이걸 산 사람은 취득세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취득세 과세 대상에 분양권, 입주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없다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 아니다니까. 그러면 분양권이나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 취득세 과세를 안 하면 언제 과세 취득세를? 입주권이 뭐로 바뀌면? 분양권이 뭐로 바뀌면? 아파트로 바뀔 거 아니야. 그때 과세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미등기 전면에 취득한 사람은 요 권리인 상태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요게 이제 뭐로 바뀌면? 아파트로 바뀌면 그때 과세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나 이걸 뭐 한 사람은 피 받고 뭐 한 사람은 양도한 사람은 그 양도 시점에서 당장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뭘 받고 양도했기 때문에? 피를 받고 양도했기 때문에 이 피가 바로 뭐가 되는가? 양도 차익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이걸 여러분이 바로 전매를 촉진하신 분들이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떴다방이야, 떴다방. 떴다방 안 할 거야? 왜 그래요? 돈 벌려면 일로 와야 돼.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사무실 내봐갖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순진해? 아니 수많은 사무실이 있는데 내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내 사무실에 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맨날 지나가는 사람 쳐다만 보고 있어. 이렇게. 들어와. 들어와. 그러니까 폐업도 잘하잖아. 개업도 잘하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나 재개발, 재건축, 조합입주권, 피받고 양도 차익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이걸 산 사람한테는 당장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완전히 과세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취득세는 언제? 요 권리가 뭐로 바뀌면? 아파트로 바뀌면 그때 과세한다고. 이해하셨죠? 근데 실무 나가면 조합원 입주권 요걸 딱지 주고 산 사람은 피를 주고 산 사람은 입주권이라는 권리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합원의 대지 지분까지 넘어옵니다. 모두 넘어온다고요? 대지 지분.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들어가고 지금 건물은 멸실 됐죠? 멸실 돼서 뭐로 바뀐 거야 지금? 입주권 권리로 바뀌었잖아. 근데 멸실 토지는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서 지금 없어졌어? 여기다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토지는 멸실 대상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뭘 사면은 입주권이 이전이 되면 입주권의 권리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입주권의 뭐까지 넘어간다고? 대지 지분까지 넘어간다고, 대지 지분. 그러면 이 대지 지분의 취득세는 토지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단 말이야. 주의사항.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고. 근데 입주권을 취득하면 뭐까지 넘어오니까? 대지 지분까지 넘어오니까 대지 지분에 대한 뭐는 낸다고? 토지로서 취득세 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네. 공인중개사 나가면 당장 이런 게 여러분 직방이야, 직방. 뭐 민계공은 왜 나와? 이런 게 다 실무 나가면 여러분 직방이야. 이걸 알아야 공인중개사 할 거 아니야. 잡으셨어요? 자, 그럼 주의사항. 이때 분양권은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왜냐? 아직 지금 아파트가 나와 있는 상태야, 안 나온 상태야? 안 나온 상태죠. 근데 뭐는? 입주권은 어떤 놈이? 주택이었던 놈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 멸실돼서 뭐로 바뀌었어? 입주권의 권리로 바뀌었죠? 그다음 완성이 되면 다시 뭐로 바뀔래야? 주택으로 바뀔래죠? 그래, 우리 양도세는 얘는 뭐로 본다고요?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자체는 주택으로 인정하지만 안 하지만 뭐는 입주권은 뭐로 인정한다고요? 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동일시한다고. 꼭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물과 부수토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물론이고 또 우리 채권이 있네, 여러분.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거기 보세요. 뭐가 있죠, 여러분? 토지 상한채권.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주택 상한채권 나와 있어요. 예, 책을 보세요, 책을. 예. 토지 상한채권. 뭐죠, 여러분? 주택 상한채권. 얘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얘들은 다 뭘로 상한하는 애들이야? 뭘로 상한하냐고? 토지나 주택으로 상한하는 애들이죠. 그럼 이 토지나 주택 자체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나 주택으로 상한하는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뭐하면? 팔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 이유는 얘들은 무슨 채권이 알았어요, 여러분? 현물 상한채권. 채권의 만기가 되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뭘로 준다고? 현물. 여기서 현물은 뭐로 말하는가? 토지와 주택이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으로 상환하는 채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가장 잘 아시는 채권이 바로 뭐죠, 여러분? 국민주택채권이죠. 또는 토지개발채권 등 각종 대부분의 모든 채권은 만기가 되면 뭘로 줘? 돈으로 주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금전 상한채권이죠. 그러면 현물 상한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채권의 만기가 됐을 때 금전으로 상환하는 국민주택채권 대부분 채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야. 다시 한번.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뭐만이다고요?
토지 상한 채권이나 주택 상한 채권 요거 딱 두 가지만 있는가? 나머지 채권은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 왜 얘들은 왜 과세한다고? 그렇죠? 채권이 만기가 되면 뭘로 상한해? 여기 써져 있잖아. 뭘로? 토지나 주택으로 상한하니까. 그럼 다른 채권은 왜 과세를 안 해요? 얘들은 돈으로 상한하니까. 상한 목적물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요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가 결론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외우니까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실문 안 가서도. 소설을 써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카페나, 그러니까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서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이렇게, 요즘 공인중개사 중에 블로그 같은 것도 잘 만든 사람들 많아요. 아주, 그래서 회원도 막 빵빵하게 있더라, 공인중개사로. 그래서, 역시 그 노력을 하는 흔적이 보여, 그런 공인중개사들. 자기 블로그 만들어갖고, 그냥 아주 그 지역 현황하고 뭐, 아주 잘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그냥 네이버나 카페에서 일반 막 접속하면 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고 옛날처럼 그냥 사무실에 앉아갖고 들어와. 그러면 그냥 폐업하는 거고. 뭔가 손님이 나이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 나는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걸 자꾸 알림으로써 나를 찾아오게 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가끔 솔직히 놀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세금에 관련 것도 막 블로그에다 막 올리고 해. 내가 볼 땐 조금 약간 어설프지만 그래도 그 흔적이 보여. 아, 노력을 했구나라는 흔적이. 댓글 달아줘야죠.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 변하는 추세가 여러분이 좀 잘 쫓아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시험에 붙었을 때 얘기죠. 뭐. KW를 못 가는데. 맞나? KW가? KDW? 여기를 못 가는데 일단 여길 가야. 잘 모르세요 여기가? 여기가 합격자 모임 장소다고. 일단 여길 가야 뭐 그 다음에 돈을 벌러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말이 여기서 봅시다 우리. 예. 맞나? 가서 일단 확인하자. 자, 하나 더.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체결하고 뭘 지급했죠, 여러분? 계약금이 지급됐어. 계약금이 지급됐어. 이 상태에서 뭐 하면? 양도하면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시고요.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뭐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랬어? 부동산 임차권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가? 근데 최근에 이거 다 나왔어. 채권, 이거 다 나왔죠. 요거.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래도 새롭게 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요게 아닐까? 요거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데서는 실무 특강하는데 실무 특강할 때 바로 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절세 방법 이런 걸 지금 다른 데서 실무 특강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팔았을 때 매매했을 때 과세가 되는 세금 문제.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제 어디 가느냐? 기타 자산 갑시다. 기타 자산. 자, 우리 소득세법상 기타 자산은 몇 가지 나왔죠, 여러분? 4가지 나왔죠? 응? 아니, 지금 308쪽 보시면, 308쪽 보면 나와있죠. 전체 흐름을 잡아야지. 예. 그럼 기타 자산 몇 가지가 나와 있어? 4가지.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우리 딱 몇 가지만 보래서 2가지만 보라고 그랬죠? 첫째, 뭐죠,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였죠, 여러분? 시설물 이용했고. 요 2가지만 보라고.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보라고. 그럼 그 밑에 3번째, 4번째는 다 뭐죠, 여러분? 주식이야, 주식. 그러니까 주식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타 자산 딱 우리가 알 건 뭐다? 2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째 뭐냐? 기타 자산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첫째 바로 뭐죠, 여러분? 영업권이죠. 뭐? 영업권.
영어권은 여러분 법률상 용어야, 법률상. 실무에서는 영어권이라고 그러지 않고 대부분 뭐라 그러죠? 권리금 그래, 권리금. 또는 영어 쓴다면 뭐 프리미엄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영어권 우리 법률상 권리인데 용어인데 요 영어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려면 딱 조건을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뭐죠, 여러분? 뭐 사업용 고정 자산과 어떻게 하라고 함께 양도를 하는 건지 얘와 뭐하여 분리를 하여 양도하는 건지의 여부에 따라서 함께 양도했어요. 그러면 양도세 과세 하는 거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하였어요. 그러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결국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뭐를 보고 판단하는가? 뭘 보고 판단하고 함께 양도하는 건지 분리하여 양도. 이게 키워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키워드 조건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 요 조건일 때 과세하는 거고 요 조건일 때 과세를 안 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출제는 이걸 물어봐 여러분한테. 까불고 있어. 영어권이 뭐냐고 여러분한테 안 물어봐. 근데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 물어보죠. 뭘 물어보냐? 요때 요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라는 것까지 물어보죠. 사업용 고정자산은 뭘 말하는 거야?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뭘 양도하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뭐까지 양도하면 영어권까지 양도하면 그때는 그 영어권도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거고 이 부동산과 영어권을 뭐하여 분리하여 양도하는 그 영어권은 이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고 안 하고 뭐로 과세하냐? 종합소득세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상가 건물을 이번에 중개했어요. 와, 드디어 길동 사거리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사무실을 드디어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뿌듯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맨날 주택시 사글세 전세 취급하다가 길동 사거리 건물 하나 팔아버렸더니 자,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 20억 원이 돼. 상가와 토지 건물 감정평가니까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20억이 나왔어, 시세가. 근데 얘가 어딨냐 봤더니 길동에 있대. 길동 사거리. 그럼 길동 사거리는 어떤 지역이야? 길동이지 뭐. 그래도 이쪽에서 그래도 가장 유동성 인구가 많은 데인가요? 자, 그러면 유동성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지리적 위치, 입지 조건이 좋은가 나쁜가? 좋은 거죠. 부동산에 투자는 결국 뭐랬어요, 여러분? 입지 분석입니다. 부동산은 입지입니다. 부동산 투자한다. 부동산이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어. 입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입지 조건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입지 조건, 똑같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어떤 위치의 우월성으로 해서 뭐가 붙어? 권리금이 붙죠, 권리금이. 자,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권리금이 5억 원으로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권리금이 얼마다고 여러분? 5억. 그러면 나는 팔 때 얼마 팔아요? 얼마 팔어? 25억에 팔죠. 이해하세요? 그럼 이때 이 권리금 뭐와 함께 양도하니까 부동산과 함께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것도 뭘로 과세하겠다고? 양도소득세를 같이 과세해버리겠다. 뭐와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얘도 양도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근데 이걸 뭐하여서 양도하면? 분리하면 이때는 요거는 종합소득세 뭐로 과세한다,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따로 과세합니다. 요런 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냐? 요러한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과세하는 것이 바로 저보세요. 점포, 임차권 요런 것 등이죠. 얘는 소유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할 뿐이지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이거 매매를 중개했어. 계약세 얼마 써야 돼?
매매계약서 얼마로 써야 돼? 응? 공인중개사 하지 말아야 되겠죠? 뭘 알고 뭘 하겠다는 얘기야, 공인중개사를. 매매계약서에 20억으로 써야 되는 건지 25억으로 써야 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한 거죠? 응? 20억 쓰면 매수자는 얼마 주고 사고 있어? 그럼 매수자 5억은 어디 갔어? 그러면 25억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럼 도장 지금 얼마 팔면서 부동산을 20억에 팔면서 권리금 5억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 매매계약서 25억이라 쓰면 안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2장 써야죠, 2장. 뭐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따로 써야죠. 요거는 나중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날 때 나 이 들어올 때 얼마 주었다? 권리금 5억 주고 샀다. 그래서 임차인도 똑같아. 임대차 계약 쓰면서 만약에 뭘 달라고 그러면 권리금. 그럼 권리금 계약서 따로 써줘야 돼요, 여러분이. 안 써주면 임차인은 어디서 보장을 받아? 근데 그거 썼다고 보장을 받아? 아니죠. 임대인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들어가겠다 할 때는 그거를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임차인간에 뭘 썼다가 권리금 계약 썼다가 임대인이 뭐 하라니까 나가래. 그럼 나 권리금 달라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줘, 안 줘?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건 이들 누구 기준이야? 임차인들 거 아니죠. 똑같이 부동산을 뭐 하면서 양도하면서 뭘 받으면 권리금 받으면 뭘로 때리겠다? 양도소득세 되겠다. 이해하셨어요? 마무리합시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맨날 이렇게 못해. 영업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조건 뭐와 함께?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와 함께? 부동산과 함께 양도했다. 영업권을.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과 함께 뭘로 때려라? 양도소득세로 때려라. 그러나 부동산과 분리하여 영업권 양도했다. 그때는 뭘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이제 뭐가 있죠, 여러분? 시설물 이용 회원권 있죠. 시설물 이용 회원권. 회원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하나 기억하라고 했죠, 뭐? 골프 회원권. 여러분 중에서도 골프 많이 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주부님들도 많이 치러 다니죠. 정 못 가면 스크린 골프장에다 가갖고 그냥 온갖 뽕을 다 잡고 그냥 스크린 골프 가면서. 그래서 해원제 전용 시설물에 대한 권리인 뭐를 양도하면? 회원권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죠. 여러분 여기는 참 강동이지. 그래서 요 시설물 이용회원권, 회원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회원권의 시세가 전광판이 나와. 매일 주식처럼 시세가 형성돼. 해원제 골프장 회원권이다. 18호짜리냐, 36호짜리냐, 개인 거냐, 법인 거냐에 따라서 막 시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사봤어야지. 자, 이걸 양도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 2가지. 다시 한번요. 기타 자산 딱 요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궁금하신 분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양도의 개념 가겠습니다.